my head. And just like the guy's feet 이렇게 장작도 있고요. on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ugh the raindrops are falling, 꽃이 진짜 많이 폈네요. falling. 이게 비가 한번 크게 내리고 나면 어머! 오리가 있네. 뭐로 꾀꾀거리네 또 오리가 있네. He's sleeping on the job. 정말 좋아요. 이제 여기서 오늘 우시 작가님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우산을 좀 일단 접을까요? 아유.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빗소리는 참 좋다. 폭풍처럼 다가오는 그 사나이 선생님. 그 사나이 네, 안녕하세요. 거짓없는 네. 아유, 태풍처럼 이렇게 머리를 흩날리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잘 나가야 되는 거 지내셨어요? 아니야? 비 오는 날. 아니, 여기 너무 좋은데 네, 저희가 이제 태풍권에 들어가서 전라도가. 이쪽으로 올 때마다 태풍이 오네요. 여기 와보셨어요, 선생님? 아니 광주에 이렇게 네. 올해 3번째 오는데 아, 맞아. 자주 오셨네. 3번 다 태풍 와가지고. 아, 진짜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제가 김탁환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소백산 천문대에서도 네. 태풍이 왔었어요. 선생님은 늘 태풍을 몰고 오시네. 예, 예, 좀 잘 돌아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리다 좀 늦어. 젖으면서 뭐 가보죠. 뭐. 네, 가보실까요? 예. 네네. 선생님이 늘 태풍을 몰고 오시더니 이제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머리와 함께 우산이 뒤집어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 최근에 또 책 내셔가지고 네. 워낙에 또 책을 열심히 또 자주 쓰시니까 뭐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뭐 아주 어렸을 때는 돌리틀 선생 항해기 이런 거. 아, 그리고 뭐 맞아. 셜록 홈즈 전집, 아, 셜록 홈즈. 셜록 홈즈 해적판 있잖아요. 어머니가 뭐 이렇게 시험 잘 치면 네. 그 해적판 한 권씩 사주셨어요. 아, 맞아. 그때는 네. 정식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얇은 책.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한 5, 60건 모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모아가지고. 네. 어느 날 오니까 그 네. 어머니가 다 버리셨더라고요. 아, 그거. 그것만 계속 보고 앉아 있으니까. 아, 세상에. 뭐 그런 기억이 나고. 그때 그렇게 추리소설 좋아하셔가지고 네.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예, 맞아요. 오. 근데 엄마 관련해가지고 에세이도 쓰셨잖아요. 네, 엄마랑 이렇게 네, 진해. 예, 지낼 1년 동안 이렇게 답사하고. 그래 좋으셨어요? 엄마랑? 재밌던데요, 굉장히. 예. 의외로 엄마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그렇죠. 뭐 어머니가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골목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요. 골목으로. 그래서 따라 들어가서 여기를 왜 이렇게 들어오냐 그러면 뭐 여기 60년 전에 예, 예. 뭐 뒷집에 영숙이 누나가 여기서 키스한 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기억이 되게- 나는 거죠, 이렇게. 되게 재밌으셨겠다. 그걸 막 그래서 네. 그 책은 그 우리 어머니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책.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겠어요. 네, 좋아하셨어요. 음식과 관련된 책이니까. 너무 예쁘죠? 네, 와.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 저희 차 한 잔 마시러 그냥 카페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마당도 있고. 그러네. 아, 여기가 찻집인가 봐요. 아, 그래요? 예. 들어갈까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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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서창 한옥문화관인데요. 네. 황룡강과 극락강이 만나서 영산강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서창이란 뜻은 서쪽의 곡물창고란 뜻이에요.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셨던 아, 예. 서창루라는 예. 아, 이곳이군요. 이곳에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방문하셔서 우리도 여기서 하루 자면 뭐 누굴 결발이 좀 생길까요? 네. 쓰실 수가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네. 우리 좋은 기운. 아유, 네. 가방을 여기다 좀 놓고. 아이고. 차 한 잔 네. 드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날씨가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따뜻한 차를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드시지요. 네. 비가 멈췄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원래 좀 그런 거 같잖아요.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비가 싹 멈추고. 아, 경관이 다르네요. 와, 아, 그쵸. 올라오니까. 아. 작가셨어요, 원래 꿈이?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긴 했죠. 원래. 네, 그렇긴 했는데 네.
소설가가 될 줄 몰랐죠. 네. 소설가를 제외한 다른 글쓰기를 한 10년쯤 한 것 같아요. 소설은 왜? 왜 특별히 그러니까 제외가 처음엔 뭐 시가 좋았던 것 같고요. 시? 시가 좋고 뭐 시비평 이런 게 좋고 그러면 시를 쓴 세월이 거의 10년이셨던 거예요? 시를 뭐 한 6년, 7년 뭐 이 정도 썼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시를 내가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작가들은 원래는 다 시인을 꿈꿨으나 재능의 한계를 절감하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삶이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갈팡질팡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항상 2%씩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시를 써도 한 2% 부족한 것 같고 비평을 써도 뭐 비평가가 되긴 했지만 또 한 2%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하고 남은 게 소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나랑 맞을까? 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설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쓰고 싶었던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 보면 27살 뭐 이때쯤에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어쨌든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하고 네. 대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가서 3년 동안 이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배 진짜 많이. 생도들한테 국어 장문 가르치고 이제 해군 소위 로부터 시작해서 중2로 제대했는데 그때 이제 소설 습작을 시작한 거죠. 소설 습작을 하고 그때 이제 불멸의 이순신을 썼어요. 해군사관학교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순신을 쓰기 굉장히 좋은 곳이었죠. 왜냐하면 도서관에는 이순신에 관한 모든 책이 다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늘 쓰고 싶으신 게 되게 많은 예. 거거든요. 그 이야기 아까 발굴하는 방법이 있으세요? 그것도 참 궁금하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30대 때는 어쨌든 재밌으면 막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쓰는 시기가 많이 쓰고 막 쓰고 여러 장르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고 40대 40살 정도 이제 제가 30대 10년 동안 대학교에 있다가 이제 사표 내고 그것도 신기해요. 네, 보통 그리고 이제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시던데 대학에. 소설을 제대로 잘 쓰고 싶어졌어요. 30대 때는 좀 체력이 있으니까 밤새워서 막 작업하고 학교 근무하고 밤에는 네, 또 네. 이제 개인 작업하시고 네,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제 40살쯤 되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게 점점 센 걸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점점 더 좀 중요하고 센 걸 쓰고 싶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우주에서 저만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보통은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대학에. 저 빼놓고 다 반대했어요. 네. If I traveled all around the world, I know what I would find. Someone half as smart, someone half as sweet, half as lovely and half as kind. If I was the ruler of a kingdom with 소설가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소설가한테 제일 필요한 덕목이랄까 이런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우선은 뭐 반복의 아름다움 뭐 이런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반복. 네. 그러니까 제가 장편 작가로 계속 살려는 게 처음에는 반복이 되게 지겨웠거든요. 지겨웠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 장편이 익숙해지니까 이게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개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장편을 쓰면 한 1000번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3년 동안 쓴다 그러면 이게 맨날 하루에 한 번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네. 한 1000번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말할 수 있겠다.
오시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작은 책방들, 이 동네 책방들 한 7군데 정도를 동네 책방을 이렇게 돈 게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잔대가 나중에 북스테이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네 책 원래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책방 숨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오게 됐죠. 서점이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아유,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종소리가 떼랑떼랑. 이렇게 여기다 좀 꼽아놓고. 네. 이렇게 층고도 높네요. 예. 되게 아기자기하다. 아이고, 이렇게 막 굿즈도 파시는구나. 이런저런. 카페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 작가님이시고요. 저희 책방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책방이 되게 아기자기해요. 어머, 책방 여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책방은 지금 4년 됐어요. 4년 됐고 이 동네에 자리 잡은 거는 지금 10년 됐는데 책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안 팔려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생각하고 네, 서점을 낸 거는 이제 4년. 김탁한 선생님은 7개 동네 책방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첫 책방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소설을 네. 내고 나서 동네 책방 투어를 그때 처음 시작한 거예요. 거짓말이다가 세월호에 관련 소설이니까 좀 호응해주는 동네 책방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을 한 7군데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김탁한의 전국 재패 이렇게 제목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SNS로 이렇게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7박 8일 동안 계속 돌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7박 8일 동안 어떻게 돌아다닐지 걱정 많이 했는데 나중에 다 돌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녔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다른 동네 책방들도 굉장히 뭐 호응이 좋았지만 여기가 특별히 더 좋아가지고 마음에 많이 힘을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책방마다 약간씩 책이 나가는 게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네. 어떤 분들이 주로 네. 오시느냐에 따라서 좀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숨에서는 어떤 책들이 제일 잘 나가나요? 전라도 쪽에 좋은 책들 따로 이렇게 모아서 지역 책들도 따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저쪽에가 네. 저희 그러네. 전라 광주 코너거든요. 그래서 네. 광주 하면은 사실은 다 5.18만 먼저 떠올리시는데 맞아요. 5.18 말고도 네. 사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틈틈이 좀 코너는 제가 원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아도 이렇게 좀 전라도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죠. 전라도닷컴. 네. 이게 이제 로컬 잡지. 그렇죠. 네. 이제 뭐 전국으로 물론 근데 나가지만 저도 구독하고 있어요. 정말요? 서울에서도 네. 뭐 필자로 참가도 하시고 그러시는 아니, 그렇진 거예요? 않고 그냥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재밌어요. 뭐 어떤 거예요? 한번 봐도 돼요? 특히 전라도 말을 재현, 보존 뭐 하기 위해서 네, 네. 어르신들의 그 말투를 그대로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재밌어요. 읽다 보면. 맞아요. 전라도 촌스러움의 미학이라고요. 네네. 이 황풍년 선생님이 저 전라도닷컴 편집장이세요. 20년 넘게. 아, 전라도닷컴이 20년이나 네. 그간의 어떤 자기의 삶을 네. 녹여서 이제 쓰신 거라서 이것도 저의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촌스러움의 미학. 네. 이 촌스럽다는 말이 얼마나 정감 있으면서도 순박하고 네. 가장 근원적인 것인지를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죠. 네. 맛있는 먹거리 이야기도 많아요. 전라도는 뭐 음식이 워낙 맛있으니까. 그렇죠. 뭐또 다른 책도 한번 볼까요? 제목 자체가 네.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삶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네. 그래서 저희 책방을 열면서 이 숨이라는 공간을 네. 운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저의 인생의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은 그런 책인데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건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와서 도서관과 이제 책방을 운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도 그냥 생각으로만 이게 이렇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가치가 나한테 소중해라고만 하고 사는 건 그냥 맨날 똑같이 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을 좀 먹게 했던 책. 그래서 이제 저희 책방에 오셔서 이제 아무 어떤 조건 없이 추천 도서를 물어보시면 이제 기본으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제목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요. 선생님은 뭐 추천해주고 싶은 책 있으세요? 여기서 본 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황혜선 선생님 책이 저쪽에 네. 왜냐하면 제가 작가님이 어디에다가 SNS에 네. 추천 책이라고 막 올리시면 금방 들여놓거든요. 이 책. 네. 황현 선생님 책은 너무 좋죠. 예. 이거 저기 투어 네, 또 뭔지 2014년부터 18년까지 책이고요. 황인선 선생님은 저랑 약간 좀 아주 어렸을 때 인연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장편 소설을 쓰고 나서 네. 황인선 선생님이 저한테 그 편지를 보내셨어요. 오. 그 전에 만난 적이 없고 이렇게 네. 학연 지연이 없어요. 네. 그런 상태인데 되게 좀 과격하게 쓰셨어요. 거기다 어떻게 썼냐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해라. 예, 너는 뭐 비평가도 하고 연구자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소설만 써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전혀 생판 모르시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아비 그리울 때 보라라고 산문집을 내게 돼가지고 이제 추천사를 황인선 선생님 받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왜 그러셨냐고. 그러니까. 왜 나보고 이렇게 연구자 비평가 하지 말고 소설가만 하라고. 그러니까 황인선 선생님 막 웃으시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냐고. 네. 그리고 이렇게 너를 발견한 건 나야. 뭐 이런 멋진 멘트를 날리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10년 전에. 그래서 예 그리고 황인선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책을 이제 최근에 읽었는데 네. 그 단어들이 굉장히 단단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았고요. 네. 또 뭐 다른 책. 그리고 요즘 이제 김진영 선생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김진영 선생님 책. 이별의 부가 아침의 피아노. 아침의 피아노로 이어서 이별의 푸가하고 또 책을 2권 더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별의 푸가는 이게 작품이거든요. 아니 작정하고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놓은 게 몇 권이 더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압도적인 책입니다. 네, 그래서 질투 많이 했어요. 최근에 읽은 좋은 책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책이 이 2권이었던 포장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책 미리네? 네. 미리대. 네, 이건 선물하는 코너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네.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직접 가지고 가서 드리기도 하지만 저희한테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분이 와서 찾아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이제 구입을 하신 다음에 간단한 메모 같은 걸 적으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포장해서 이렇게 놔둬요. 그럼 이제 연락을 받으신 분이 와서 여기 뭐 있다던데요? 이제 이러고 오시면 본인이 찾아가요. 네,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작은 저희 책방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오게 하고 그러네요. 싶어서 네. 한 독자분께서 일부러 책을 몇 권을 사셔가지고 맡겨놓으셨어요. 자기가 그 친구들한테 연락할 테니 책방을 가라고 연락을 할 테니 오면 줘라. 그게 시작이었는데 그걸로 해서 계속 이게 이어져서 쭉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선물을 좀 익명으로 자기를 밝히지 않고 깜짝 선물을 하고 그러네. 싶을 때 이용하시기도 하세요. 뭐 이렇게 책 미리내도 있는데 뭐 또 대표하는 서점의 어떤 뭐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 책방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북스테이를 하는 게 좀 특징이죠. 뭐 게스트하우스는 아니지만 북스테이 해보셨어요? 뭐 예, 심하게 심하게 내려오면 항상 여기서 이제 자, 그러면 저희 북스테이 하는 거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다락방 네네. 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각종 만화와 이건 이제 저희 소장 책들, 그냥 개인 책들 여기서만 보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아, 이건 다 그냥 소장하신 네, 책들. 네. 오래된 옛날 제 책들 뭐 이런 거. 어머, 좋다. 되게 아늑하고. 달이 밝을 때는 달도 보이고요. 아, 여기는 늦잠을 못 자요. 아침에. 빛이 들어와서 빛이. 그래서 제가 자리를 꼭 이렇게 깔아드려요. 아,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잘 수 있게 하려고. 아우, 저도 여기 광주 오면 여기서 자고 싶네요. 네. 연락 주세요. 이게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가지고 힘든 점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4년 정도 하셨으면 사실 문 닫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거 네.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막 이런 네, 생각도 네, 들고. 맞아요. 다들 그런 고비들 이렇게 있으셨을 넘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임대해서 책방하는 경우에는 이제 2년마다 그런 고비가 오고,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 건물이어서 그런 대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식이 참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북스테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프로그램도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저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쵸. 운영에 또 도움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책방지기들 그 동네 책방 운영자들 네. 모이면 책만 팔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막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작가님들 찾아오셔서 독자들 만나는 뭐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거나 네. 그런 방식들로 좀 그냥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어떤 책 문화, 책 어떤 그런 문화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한 꼭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하게 하는 힘일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책은 선생님이 2년 전에 집필한 가시리라는 네.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읽고 오셨을 것 같고요. 가시리 가시리
2년 전에 발표한 소설인데 굳이 이 책을 또 선택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 선유라고 하는 가명으로 네, 필명으로 맞아요. 책을 냈죠. 네. 몽고 항쟁기에 고려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와 그 여자를 사랑했던 두 명의 남자, 전형적인 삼각관계죠. 네. 근데 그 세월호가 나기 직전에 이제 2013년 겨울부터 이 가실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참사가 나고 나서 이제 이 소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설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중지됐던 건데 근데 계속 이제 세월호 관련된 책들을 내면서도 이 책이 계속 이게 아픈 손가락처럼 네 빨리 얘들을 갖다가 완성시켜야 될 건데 안타까워하면서 사실 밤마다 좀 조금씩 썼던 거죠. 네. 네, 소설을 써가지고 2017년에 이제 작품이 완성됐는데 책을 내려고 하니까 세월호 소설 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연애 소설을 내기가 약간 좀 그래서 출판사랑 의논을 좀 했더니 그럼 이름을 바꿔서 내자고 해서 그래서 선유라는 선유라는 이름으로 이제 책을 냈고요. 소설 읽고 그 국악하는 친구들이 이걸 이제 판소리 합창극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네.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안 만났고요. 저는 선유니까 저는 이렇게 안 만났고, 근데 이제 공연 날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그 판소리하는 친구들이 이제 김탁한 장편 소설 원작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는 거죠. 네. 나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역지사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홍보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쯤 전에 먼저 이제 내가 선유다. 직접 밝히시고. 페북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2002년 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도 제가 이제 여기 동네 책방 숨에 강연하러 한 두 번 정도 왔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선유가 나다 이렇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독자들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또 사실 역사 소설을 많이 쓰시고 또 사회파 소설도 쓰시고 추리 소설도 쓰시고 근데 이게 연애 소설 잡다하게 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쓰고 싶었던 계기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그 사실과 맞먹을 만큼의 또 중요한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감정.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좀 성숙하고 나면 작가로서 좀 구력이 쌓이면 감정에 대해서 소설을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뭐 감정 중에는 뭐 연애 소설도 아주 중요한 연애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는 아주 다양한 감정들이 아주 가장 진한 감정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게 되고 어떻게 이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다 읽고 오셨거든요, 독자분들이. 굉장히 질문할 게 많으세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시를 적으면서. 무서운데. 궁금하셨던 점 평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가감없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이제 어떤 분이 먼저 질문을 열어주실지. 네네네. 작가님 선유라는 이름으로 냈지만 네. 분명 이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고 예. 나의 향기를 어떻게 좀 느꼈으면 하는 부분을 뭔가 남겼을 것 같아요. 작가라면 과연 그게 과연 어디에 좀 있었을까? 아니면 그런 구도? 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근데 모르기를 바라고 사실 쓴 건데. 최대한 몰랐으면 좋겠다. 세월호 관련된 책은 너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쓸 리가 없다고 예, 생각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거기다가 네, 제 흔적을 이렇게 남긴다든지 뭐 그러진 않았죠. 네. 혹시 선유가 첫사랑이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그 선유신가요? 왜 이름이 선유인가요? 아니 그게 네. 이제 좀 매일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산책하는 게 그 앞에 선유도라고 하는 선유공원. 예, 그 공원이 있어가지고 또 출판사도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선유로 하지 뭐. 너무 해가지고. 무심하시다. 예, 아니 또 거기 사실 이 작품을 네. 구상하면서 맨날 선유도를 이렇게 예, 이렇게 계속 산책을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여자라고 생각하게끔 좀 이렇게 네. 몰려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아름다웠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삼별초 이야기가 너무 아픈 역사잖아요. 근데 이 아픈 역사를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연애 소설과 만나게 해주신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또 생각해보면 6.25 전쟁이나 이럴 때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막 뜨거운 사랑, 그리고 막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 또 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노래들은 사랑 이야기니까 아청에 이제 사랑 이야기로 풀자. 그래서 책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전쟁이든 사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도 하고 사랑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 가시리도 그렇고 역사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고증하고 소설적인 상상력이 충돌을 할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 뻥을 잘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알면 상상을 펼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면 있잖아요. 확실히 안다는 건 뭐냐면 전문가들이 아는 정도로 자료들을 봐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전문가들도 이 텍스트까지 본 거다. 그리고 이 텍스트와 그 다음 텍스트 사이에는 비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있는데 인물이 15살까지는 확실히 있고 그 다음에는 20살부터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15살부터 20살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풍부하게 네, 그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쓴 이제 열려문의 비밀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그 소설을 썼을 때 거기가 이제 적성이라고 하는 고을인데요. 그걸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독자 중 몇 사람이 이제 자기 작가님 책 보니까 그 적성이 아주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답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그 골목골목을 이제 거닐어 보고 싶다고. 근데 사실 적성 원래 제 조선시대 때 그 적성 고을은 6.25 때 이제 포탄 공격을 받아가지고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을은 없어요. 그 마을은 없고 그 옆에 신적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건 조선시대하고 아무 상관없는 마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답사를 갔겠죠. 답사를 가서 이제 옛날 지도를 들고 이덕무가 적성에 가면 찾아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잘 쓸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 그래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대로 다 있든지, 그대로 다, 그대로 있든지 하나도 없든지.
제 선생님 소설을 제법 많이 읽었는데요. 대부분의 소설의 여자 캐릭터들이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그 여성성에 대한 건 혹시 가슴 속에 있는 여성성을 끄집어내시는 건지 아니면 그 캐릭터의 어떤 그때마다 모델이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 같아요. 이상형. 저는 뭐 자기 삶을 스스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여자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 황진이를 이제 맨 처음에 쓸 때 그게 제 어머니의 이제 회갑 기념 소설이거든요. 회갑 기념으로 왜? 그러니까 어머니가 회갑이 되셨는데 뭐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돈을 드려야 되나 뭐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럼 소설을 써서 드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나황진이를 써가지고 이제 어머니 드렸는데 지었어요. 만족하시던가요, 어머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나황진을 쓸 때 그 황진이 캐릭터가 제 어머니 캐릭터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머니의 어떤 성격이나 살아온 삶이나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게 아닐까. 어머니와 뭐 황진이와 리심과 뭐 이렇게 쭉 다 연결되는 게 아닐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또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요즘 정세상에서 보는 게 저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너무 큰 주제로 갈 수도 있는데 성찰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저는 보면서도 그냥 이 시국이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저희가 보지 못한 것까지 보셨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시는 관점이 있다면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좀 거창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이야기가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뭐 글을 통하든 말을 통하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 있다. 근데 사실 한국에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 아이들 큰 거 보면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거든요. 많은 책을 읽혀요. 엄청나게 읽히다가 중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된다. 난 공부해야지. 그러고 책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 6년 동안 책을 안 읽는 거죠. 그럼 그때가 정말 황금기고 감수성이 예민하시 그때야말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끊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그게 어떤 그룹이 됐든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연결망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먼저 이렇게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뭐 그런 사회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쉬기로 했거든요. 쉬면서 독자들하고 좀 돌아다녀야겠다, 걸어야겠다. 좀 속도를 굉장히 늦춰가지고 싸목싸목 걸어야겠다. 걷기 이름도 싸목싸목이라고 슬슬 느리게 이런 거잖아요. 다 빨리 가니까 다 빨리빨리 막 가잖아요. 선행학습하고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니까 나도 빨리 가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한 23년 작가를 해보니까 빨리 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빨리 해가지고 작품을 완성해서 빨리 책 내고 그러면 책 빨리 내는 만큼 또 빨리 잊혀져요. 네,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걸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권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그래서 이 동네 책방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책들을 같이 모여 읽는 어떤 공간, 그런 공간이 이제 동네 책방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책방이야말로 이제 싸목싸목 천천히 가지만 사실은 제대로 가장 빨리 가는 그런 곳이죠. She sees the world through TV screens. 애가 끝났으니까 There's a lot behind those big blue 순조롭게 잘 됐죠? 아, She just 비가 와서 오늘 네. 네. 고생하십니다. 그게 컨셉인 것 같은데 태풍을 뚫고 동네 책방은 간다 이런. 안에서 주로 뭐 오시면 포스트 하시는 거 어떤 거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좀 자죠.